지금부터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소식을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인희 변호사 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어제와 오늘까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어제 피해자들의 기자회견 그리고 기자회견 통해서 요구했던 내용이 앞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이인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인권위원회라든가 서울시 인권감독관 차원 그런 측면에서의 비사법적인 조사는 일단 개시가 되지 않겠는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오늘 경찰에서는 이제 검사 지휘를 받아서 지금 이제 시신 발견할 때 그 같이 발견했었던 휴대폰, 박 시장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 복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다만 이 부분은 그 시신을 발견했을 때 이 지금 휴대폰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함께 발부되었는가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표명한 바가 없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은 상식적으로는 네. 같이 발견이 됐고 경찰이 그것을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면 포렌식을 그냥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겠지만은 분명히 우리의 사법 절차는 네. 명백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정당한 법 그렇죠. 절차를 통해서 확보했느냐 이거를 대단히 중시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인신을 구속하는 것, 사람의 몸을 구속하는 것이라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이제 증거물 같은 것을 압수하는 거에는 법의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이제 경찰이 제안하고 뭐 이렇게 결재를 올리면 검사가 검찰에서 이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신청하고 그 부분이 법원에서 그 받아들여져야 할 수 있는 원래 절차는 그러합니다. 예.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가 이미 서울시청 내부에도 이런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사실을 수수방관했다. 피해자에게 제대로 도움을 주지 않았다. 이런 의혹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되었습니다.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투명하고 끈질긴 남성 중심 성문화의 실체와 구조가 무엇인지 통탄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정치권 소식 전해드릴 때도 여러분께 전해드린 것처럼 고소한 직후에 피고소인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이 고소 사실이 알려졌다, 전달됐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린 것이고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피해자가 서울시청 내부에게 누군가에게 제가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청은 수수방관했다, 묵인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조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져서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부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시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했습니다. 인구 1,000만 명의 대도시인 서울시장이 갖는 엄청난 위력 속에서 어떠한 거부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전형적인 위력 성폭력의 특성을 그대로 보였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어떤 고소 상황이 전달됐다는 소식은 조금 있다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이 서울시청 내부에서 수수방관, 묵인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가려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근데 충분할지는 잘 모르겠고 결국은 지금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지만 이제 누구에게 전달했다 혹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제 아직 이런 말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만약에 그 말을 전달받은 사람이 나는 그런 기억이 없다라든가 혹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또 결국은 미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을 지켜보면 어떤 공식적인 절차 안에 있는 담당관에게 이제 이런 사건을 관련 처리하는 고충 담당관이라든가 뭐 저기 특보 이런 사람들에게 알렸다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비서진이라든가 동료들에게 알렸을 이제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더 큰 게 아닌가 지금 이제 들여다보면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사람들에게 그걸 들었던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내부에 고지하고 알리고 조치를 요구했을 의무를 또 이제 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가는 조금 또 다른 문제여서 그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그렇게 드렸던 이유는 피해자가 그것은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피해자는 분명히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네. 기억하고 있고 알고 네. 있을 테고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해서 네. 이야기를 전달받은 적이 있느냐. 네. 그런데 서울시장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을 뭐 확인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조사를 실제로 예. 이런 관련된 조사를 뭐 이제 기관이나 회사에서 위탁받아서 진행을 해보거나 혹은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는 걸 이제 노동위원회나 뭐 인권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면 사실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들을 통상 그 주변에서 진술을 잘 해주냐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송을 접하면서 이제 유관 그 어떤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사실은 좀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예. 역대 과거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네. 이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 예, 맞습니다. 예, 상당히 네. 어려운 절차가 네. 될 것이다. 음. 그 상황에서 또 피해자는 또 직접 나가서 뭐 조사를 다시 한번 받아야 되거나 뭐 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술이 가장 큰 증거인데 사실 그나마도 이제 상대방이 이제 피고소인이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조사를 해야 될 것인가 혹은 조사를 하더라도 이 부분이 공백으로 비어 있는 상황에서 판단을 어떻게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고소인이 나가서 조사를 결국 이제 이거를 조사하는 기관에 나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 건 일단 필연적인 수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은희 변호사가 이런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 변호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특히 이제 권력자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네.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우리 여성 단체들 뭐 진영과 상관없이 여성 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은 이번에는 그 피고소인이 가해자로 지목된 분이 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보니 훌륭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평가를 받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보니 조금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 박원순 시장의 그 족적을 보면 사실은 각자의 심경은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성 단체들이 그 내는 목소리는 좀 지금 일관되게 유지가 되고 모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사건에서 어쨌든 피해를 이런 이제 이렇게 지자체장, 수장, 기관의 장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에 피해자들이 왜 이 부분을 강하게 제지하지 못하고 장기간 피해를 입고 이후에 왜 고소를 빨리 하지 못하고 실제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피고소인이 이제 죽거나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피해자가 입는 어떤 2차 피해의 유형들을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게 우리 사회가 단순하게 개인 대 개인의 어떤 일신전속적인 상황으로만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건 자체도 그렇지만 이 사건이 이제 서울시에다 만약에 정말 고소인이 알렸는데 이 부분이 진위 여부가 이후에 파악이 됐느냐, 뭐 판단 내려졌느냐 여부를 다 떠나서 이 부분을 인지하고도 만약에 조사를 안 했는지 혹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혹은 뭐 바쁜 와중에 뭐 과중한 업무 속에 이럴 수도 있지 혹시 이런 식의 어떤 그 분위기가 있었다라면 그런 것들은 분명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조사되어야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고소했을 때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고소를 했는데 이게 어느 선에서든지 간에 어쨌든 피고소인에게 그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게 전달이 되었다는 그렇다면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런 문제 제기들의 이 총체적인 부분들은 단순한 개인 대 개인의 사안을 넘어서 사회가 함께 들여다보고 지금까지 지금 나왔던 각종 문제들에 보통 통상적으로 나타났던 현상들인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좀 바로 잡고 들여다보고 이야기하자, 대안을 찾자 이제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미경 한국성폭력 상담소장은 이 사건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고 네. 피고소인이 망인이 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결코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상규명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피해자 측도 앞으로 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아마도 이제 피해자는 지금 너무 절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소로 인해서 그 시장이 죽었다. 혹은 그 이 고소만 없었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이제 이런 식으로 책임이 이제 전가되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규명되지 않는 이제 사실만큼의 어떤 부분은 결국 피해자가 고소인이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 짐으로 지금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안, 원래 고소했던 그 예. 이제 피해 상황. 그 다음에는 이걸 정말 내부에서 얘기했거나 혹은 그 주변에서 알만한 상황이 있었는데도 이게 이제 처리가 안 된 것인지에 대한 조사.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고소가 막상 되었을 때 이게 정말 그 유출돼서 이 당사자에게 피고소인에게 전달이 되게 된 이런 상황들 이게 온당한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살펴봐줘야 되니 피해자로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2차 피해를 줄이는 어떤 방법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게 본인이 이제 현재 조직에서 이제 그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나 가족과 함께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돌파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한국여성변호사협회 여성 법조인들이겠죠.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은희 변호사도 여성 법조인 협회 회원이십니까? 저는 변호사협회 변호사협회. 예. 여성변호사협회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이라는 검찰 처분이 예정되어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일 개인의 사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분이 이 상당한 지위에 있던 만큼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왜 이분이 그러한 범죄 행위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막지 못했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시스템에 대한 제반 그 개선 등을 이 시점에서는 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특별시라든가 또 여가부라든가 많은 기관에서는 지금 이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이야기 하다 보니까 말이죠. 오늘 기사 나온 것 중에 많이 나온 부분이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이 왜 침묵하느냐 이런 취지의 과거 서지현 검사의 미투 최초의 폭로가 있었을 때 연대하겠다 하얀 국화꽃을 들고 국회 본회의장에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왜 이번 사안에만큼은 침묵하고 있는지 이중잣대가 아니냐 뭐 이런 기사들도 있었는데 이은희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그 이제 사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주변인들의 침묵이 사실은 가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더욱 이제 두텁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이 사건도 크게 다르지 않고 그건 서울시 관계자이든 혹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었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이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도 지금 속내가 되게 복잡하겠죠. 왜냐하면 민주당 소속인이기도 하고요. 국회의원이기도 하고요. 여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박 시장과 친분이 있을 가능성도 되게 높고요. 그런데다가 우리 사회가 이제 죽음과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그 가해자로 지목이 돼가지고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에 그 죽음에 대한 애도와 그 원래 문제가 됐던 사안을 조사하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이 시각이 분리가 잘 안 됩니다. 네. 마치 죽음이 책임을 다 진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뭔가 피해자,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의 편을 드는 것이 마치 그 조직을 배신하거나 내가 이제 소속된 조직에 대한 배신 혹은 이제 나에게 표를 주어야 되는 사람들의 어떤 민심에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같은 것들을 아무래도 계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작년 2019년을 살아오면서 굉장히 크게 느꼈던 게 이게 미래통합당이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든 다른 당들 다 마찬가지로 그 당원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뭐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이런 문제를 일으켰을 때 관련된 문제 일으켰을 때 누군가에게 통보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떤 징계 절차를 이제 밟아서 어떤 징계 결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가진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경악했던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참에 본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당부터 좀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기관이나 지자체장이 밑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갑질로 분류되는 어떤 문제 제기들이 되게 많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런 대책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감찰하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어떤 상황이든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같은 진영에 같은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일관된 목소리가 네. 나와야 된다. 네. 그래야 또 잠재적 피해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이 그분들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가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걸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안을 고소하면서 혹시라도 저 피고소인이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거나 뭔가 이제 그 다른 피해를 입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비난이 나에게 쏟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겠죠. 내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의 침묵. 그것이 이제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 지금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아까부터 이제 쭉 말씀드리는 저도 그리고 이제 다른 법조인 분들의 어떤 지적사항도 이 사안이 이제는 더 이상 개인 대 개인의 문제만으로 국한해서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 지점을 좀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우리 정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을 생각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그것보다는 이 사안의 본질에 더 집중하고 네. 거기에 맞는 합당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일관된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 과거에는 이랬는데 이번엔 또 안 그런다. 그러면은 그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신뢰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그럼요. 드리네요. 그리고 조직에 유익하냐와 조직에 유리하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회에 유리하냐 유익하냐도 다른 문제이고요. 내 조직에 유익하냐와 사회에 유익하냐도 좀 다른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파생됐을 때 그 국회의원분들도 그렇고 우리 구성원들도 우리가 지금 유익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유리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유리한 선택을 하고 예. 있다면 그건 지양해야죠. 예, 유리한 선택이 아니라 유익한 선택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 측에 누군가 고소 사실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추가적인 고소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현재 상황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그대로 수사하는 것이? 지금 이제 뭐 내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이게 뭐 친고죄 같은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보면 지금 벌써 어디선가 뭐 고발을 했다, 미래통합당이 뭐를 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게 될 때 몇 가지 예상되는 난항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이 이제 사망하기 전에 그 직전 상황에 같이 있던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이제 그 토로하거나 뭐 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는 한 실제로 어떤 전화를 누군가로부터 받았다 한들 그게 이렇게 휴대폰에 과연 남아 있겠느냐. 그 휴대폰이 이제 지금 정상적으로 뭔가 압수수색 과정이나 혹은 이미 제출 동의,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 네. 이게 뭐 이제 이 포렌식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인가. 요것도 별개의 문제인데 이게 분석되더라도 어떤 통화의 내역이 있더라도 이게 그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그것까지는 단정합니다. 확인하기가 네, 어려운 그런 거죠. 부분이 있습니다. 통화는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지금 국민적으로 네. 상당히 많은 의구심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 박원순 서울시장 피해자라고 하는 표현을 쉽게들 쓰는데 뭐 현 상황에서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는 뭐 피해 호소인 또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또 이야기도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금 상황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사실 예. 피해자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하도 이제 오늘 여기저기 방송을 다니면서 계속 맨 앞에 지침에 일단은 고소인이라고 해달라는 지침을 계속 많이 본 거예요. 고소인.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정말 마음의 바람을 많이 일렁이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근데 이참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국에 많은 것들이 좀 개념이 정립되고 가치관을 함께 사회가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그러면 이 혼란, 이 마음의 불안도 좀 보람 있는 게 아니겠나.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